일단 지금 전체적인 문제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A, B를 문자를 끼고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경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증가하지 않나요? 감소하나? 감소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는 어때야 돼요? 함수가 지금? 증가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함수의 증감 상태 있죠? 함수의 증감 상태는 일단 우리가 어떻게 따지셔야 돼요? 국룰이 뭐야? 국룰.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야죠.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미적분 친구들은 함수 자체가 너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도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증감 상태를 찾는 게 상당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별로 이질감이 안 느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학 2, 확통이라 기하하시는 분들은 특히 확통하는 친구들은 다항함수의 개형이 이미 머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증감표를 그려본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3차 함수면 무조건 그 S자 하나거나 아니면 해리포터여야 되고 이런 느낌이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그냥 몇 차인지 극값이 어딘지만 알면 되지 증감 상태는 몰라도 되잖아. 근데 우리가 어쨌든 교육과정상으로는 원래 증감표를 그려야 함수 개형 추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함수의 증감 상태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게 각각의 도함수니까 미분을 때려보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a의 x 나오고 마이너스 b 나오죠. 이해됨? 아랫줄은요? x제곱에 더하기 2ax에다가 마이너스 b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아래의 함수가 각각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여야 되고 이 구간에서는 플러스여야 된다는 걸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에 부호를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축과 다양한 조합들을 미리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렸을 때 잘 봐요. 얘가 X축과 Y축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가 있느냐. 얘는 0에서 끊겨 있지만 얘는 어디에서 끊겨 있어요? 마이너스 1에서 끊겨 있죠. 그러니까 끊긴 기준이 달라요. 함수는 0이고 증감 상태는 1이에요. 마이너스 1.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잘 봅시다. 여기 어딘가에 한 이 정도로 할까? 얘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고 0을 기준으로죠.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함수고 왼쪽은 뭐예요? 최고차항이 음수인 2차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요놈과 요놈의 개형이 각각 다르다는 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자, 봐야 돼요. 어떤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가 음수래. 그리고 x가 a보다 클 때는 fx가 양수래요. 뭐 주둥이 방향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a보다 작을 때와 클 때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는 건 어떤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a를 넣었을 때 얘가 0을 통과하면서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증감 상태가 바뀐다 그랬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얘가 어딜 지나야 돼요? 요 놈을 무조건 지나야 된다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봐요. 당연한 얘기지만 미지수 구하기 있죠. 미지수 구하기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그쵸? 우리가 필요한 문자의 개수에 따라 미지수의 개수에 따라 식의 개수를 일치시켰을 때 연립하면 그 문제의 답은 그냥 끝난 거라 그랬죠. 근데 지금 A, B 문자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실제로 몇 개 필요한 거예요? 두 개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 0 지난다는 거에서 관계식 하나를 얻었잖아요. F'이 마이너스 1, 이 0 지난다는 거. 이해돼? 그럼 저놈을 이용해서 관계식 하나만 따보면 누가 돼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2a에다가
더 빼기 b가 누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이해됨? 첫 번째 관계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놈을 가지고 관계식 하나만 더 구하면 이제 문제에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이해돼요? 근데 잘 봅시다. 우리가 봐봐. 지금 궁극적으로는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지나야 되고 여기에선 플러스를 가져야 되죠. 함수값을.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여야 되고. 왜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함수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여야 되고 반대로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함수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뭐여야 돼요? 플러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경계로 여기는 여기에 지나야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에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차 함수가 왼쪽은 무조건 어떻게 생겨야 돼? 이런 느낌은 1차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이해돼요? 만약에 이렇게 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플러스인 부분이 살아버리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왼쪽은 무조건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2차 함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 꽂히는 상황이 첫 번째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상황에 대해서 누구나 발견할 수 있지만 누구나 발견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보려고 해야 보이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면 이상하지 않아. 우리 여기 노트북 있죠? 노트북 있잖아요? 근데 노트북이 있는데 쓰지 않으면 그냥 있거나 말거나 아무 알바가 아닌 거 아니에요? 심지어 노트북 여기 있는 거 지금 처음 본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트북이 쓰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이 문제도 생각보다 우리가 막 지나갔는데 생각보다 가치가 있는 정보가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얘는 이 두 개를 봤을 때 형태가 완전히 반복되죠. 부호만 다른 구조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이 도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요 놈의 부호가 반대라는 걸 찾으셔야 돼요. 부호가 반대다. 물론 B의 부호는 똑같지만 부호가 반대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까지 보이는 게 좋냐면 그쵸. 얘는 축이 일치하죠. 2차 함수 하면 솔직히 대칭축이 메인이잖아요. 맞지 않아? 2차 함수 하면 대칭축 아니에요?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도 대칭축이 일치한다는 걸 봐야죠. 그러면 개형이 이렇게 생긴 순간 이 오른쪽 영역은 이렇게밖에 생길 수가 없죠. 대칭축은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수학적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이 보라돌이의 상황에 대한 동치 조건은 어떻게 돼요? 뭐만 만족시키면 돼? F' 0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면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여야만 지금 말하는 부호 변화를 가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음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감소인 순간이 존재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유일한 거죠. 이해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 잘 봐요. 결과론적이라고 보일 수는 있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가능하죠. 이해돼요? 그럼 이때는 케이스 2인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이거 하나 까먹었다. 이거 축이 음수죠. 물론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고. 이해되시죠? 대칭축이 여기 있는 건 여기 있는 거니까. 근데 0이어도 상관은 없죠. 그래프상으로. 맞죠? 이해돼야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 케이스 2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마찬가지로 축부터 한번 잡아보면 축이 누구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그리고 얘도 똑같은 논리로 0과 같아도 상관은 없죠. 맞음? 그 다음에 뭐예요? 그쵸.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왜냐하면
판별식이 0보다 커져 버렸을 때 얘가 뚫고 내려오는 길이 있어져 버리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X축과 Y축보다 오른쪽에 실근이 없거나 실근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접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봐야 돼요. 이게 이래서 이 당시에 한번 말이 나왔던 건데 뭐가 있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수학 1 때부터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뭐가 있느냐.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 이런 거에서 2차 방정식이죠. 그게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예요.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는 출제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2가지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나누는 기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기준이 어떻게 되죠? 구간이, 그쵸? 구간이 없는 경우가 있고 구간이 있는 경우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구간이 없으면 그냥 판별식 하나면 끝난다 그랬죠? 이해돼요? 근데 구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근해 분리 써야죠. 이해돼요? 근해 분리를 썼을 때 뭐뭐 써야 돼? 근해 분리. 그쵸? 대칭축, 판별식, 함수값, 판축함, 판축함 10번 하기로 했죠? 아무도 안 했지만 이거 알아야 돼요. 어렵지 않아. 이거 늘 뻔하게 나올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동안 모의고사에 많이 나올 거거든요. 작년에 붐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적용시킨 게 딱 이거죠. 맞음? 특히 케이스 2. 오른쪽에서 실근이 없어야 된다는 거니까 대칭축 따지고 판별식 따졌잖아요. 함수값은 그냥 내포하고 있는 거고.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럼 잘 봐요. 케이스 1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0을 넣었을 때 부호가 뭐여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네,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아니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축이 마이너스 1부터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 대칭축 누구예요? 마이너스 a죠?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정리하면 누구냐리? 봐요. 마이너스 b가 요 놈이 하나의 관계식 아니에요? 그럼 a로 통일시킬 수 있지 않나요? 맞아? 마이너스 b가 누구예요?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a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범위 어떻게 돼요? 그쵸?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를 바꿔버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되죠? 이해되시죠? 이 문제만 하면 쉬워. 이것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죠? 그러면 이 다음에 누가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고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최종 범위가 나오게 되죠. a에 대한. 이해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 거. 축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 놈의 판별식 잡으면 어떻게 돼요? a제곱에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럼 이때 얘는 그냥 a가 음수인 거죠? 맞죠? 얘만 문제 아니에요? 근데 b가 누구예요? 이거 또 쑤셔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b가? a제곱에 더하기 2a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아니에요?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쩔 수 없죠. 근해 공식 써야죠. 근해 공식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두려워해. 왜 그래요? 이건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지정을 해서 그런가? 계산이 좀 불편하니까? 그리고 뭔가 내 계산이 틀렸을 것 같죠. 평가원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줄 리가 없잖아요. 이제 줬으니까 할 줄 알아야 돼요. 근해 공식. 그러면 이거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얘에 대한 해는 이거 근해 공식 잡아버리면 마이너스 1에 빼기 루트 누구? 2보다 크거나 같고 a가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1에 더하기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어이구. 이해돼요? 맞음? 근데 a가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되잖아. 이해돼요? 그럼 결국 여기서 나오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아래에서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의미가 없고 이렇게 돼야죠. 맞아요. 맞잖아. 이해되죠? 그럼 봐요. 우리 뭐 구하시는 거예요? a 더하기 b의 최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a 더하기 b에서 b가 또 이걸로 조작이 되지 않아요? 자, 봐. 이제 집에 간다, 여러분들. 일찍 보내드릴게요. 일찍 보내드릴게요. 자, 봐. 집중하면 일찍 가요, 우리. a 더하기 b가 결국 누구예요? a로 통일시키면 3a 빼기 1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3a 빼기 1의 최대 최소 구하시는 거잖아. 그럼 a가 제일 클 때가 최대고 제일 작을 때가 최소겠죠. a 맥시멈 누구예요?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게 요 놈이나 이 두 개 중 하나잖아요. 그럼 a가 제일 클 때가 2분의 1이고 제일 작을 때가 요 놈이다 해서 a에 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괜춘? 그래서 요 놈이 미니멈일 때, 요 놈이 맥시멈일 때. 이해돼요? 안 돼요? 되잖아. 끝! 케이스 1에서는 0보다 큰 걸 따지면 판별식은 무조건 식은 있을 수밖에 없죠. 포함되는 거니까. 어렵죠? 이게 작년 9월 평가원 1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번 번호 때 치고 이 정도 난이도면 많이 어려운 거죠. 뭔가 13번 마음속에 보면 그냥 도형 나오고 대충 끄적이다 보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래야 되는데 이 정도면 많이 어려운 편이죠. 그 번호 때 기준으로 뭐 그렇다고 얘가 막 22에 왔을 때 절대적이냐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지. 괜찮아요? 예. 그쵸. 그쵸. 어쨌든 이놈은 지나긴 지나야 되는 거니까 얘는 부호만 따지면 되는 거니 그렇게 의미가 없죠, 나머지.